안녕하세요. 마이스톤이십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는 문제가 아니다. 고정을 시켰다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점이 가장 큰 문제다. 곧 올라가다가 고정시키는 이 시점이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시장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들은 이미 이렇게 급격한 상승하는 시점에 대부분 무너지거나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미국이 무너지는 시점입니다. 이때죠.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이 결국엔 무엇이냐? 인플레이션 고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고점이 아니라 시장이 무너지는 신호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고점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으면 통화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신용 창출이 되지 않는 겁니다. 돈을 최대한 풀어주고 금리를 낮춰야지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점을 얼마나 유지할까와 두 번째는 언제 낮출까가 가장 중요하게 된 거다. 특히 이렇게 고점을 유지시키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시장의 떨어지는 속도나 떨어지는 형태의 파급력은 굉장할 거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죠? 525에서 550을 거의 75bp, 거의 1포인트 자체를 낮추는 걸 몇 달 걸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년 정도 만에 4번을 낮추게 되죠. 반년 정도 4번 낮추니까 0.25, 25bp를 3번, 4번을 연속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가 버텨줄 수 없을 거다. 올해 연말쯤 되면 문제가 될 거다. 그런데 그 시그널은 중순 이후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고정된 이후에 충분히 이렇게 떨어뜨리는 시점에 따라서 시장이 얼마나 버티느냐, 시그널에 따라서 이 기간이 단축돼서 앞쪽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시장이 잘 버틴다면 뒤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뒤쪽으로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어떻죠? 다른 시장들은 가속도를 붙이면서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미국은 끝까지 버틸 수 있지만 다른 시장들은 이렇게 올리면서 먼저 죽었고 장기간에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한다면 버틸 수 있는 시장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장이 큰 변동을 보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박스권을 만든 상태에서 위아래를 좀 등락을 시켜볼 수 있는 상황 또는 횡보를 좀 더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간단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증시와 같은 경우, 즉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추세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단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인버스를 차라리 매수를 하시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인버스를 일부 매도를 하셔서 위아래 구간에서 일부 매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이건 역시도 충분한 매매에 익숙하신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일정 포지션에 대해서 포지션을 구축하신 다음에 그냥 기다리십시오.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버틸 자신이 없으신다면 일부 청산하시고 비중 조절을 꾸준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박스권 장세가 지속된다고 할 경우에는 굉장히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에서는 위로 튀거나 아래로 축 떨어졌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형태를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고점권에 왔을 때는 인버스를 매수, 그리고 하단권에 왔을 때는 인버스를 매도해서 트레이딩을 좀 하시든지 익숙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서 포지션을 좀 청산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영상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자, 그런 기준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떠냐면 여기서 보이는 파형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아졌어요. 여기서 하락 조세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5파로 올라가서 3파 조정 받고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 더 신저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파형이 여전히 5파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옵션이 1, 2, 3, 4, 5로 해서 다시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5파 상승 이후에 다시 5파로 하락을 만들면서 이렇게 긴 횡보 추세를 다시 만들면서 시장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어쨌든 5파로 올라가는 건 똑같죠. 옵션이 두 개이기 때문에 5파로 올라간 이후에 조정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횡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금리의 오르내림이 10년물과 2년물에서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형태 때문에 여기서 등락을 계속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5파로 올라가는 동안까지는, 그리고 여기서 3파로 조정받든 5파로 조정받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이 더 남았겠구나 라고 저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실 거는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의 해석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금까지 본 해석들 중에서 가장 까다롭고요. 전체적으로 보는 방향제는 바뀐 게 없습니다. 1, 2, 3, 4, 5예요. 그런데 이 4파가 이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었고, 파형 해석을 보자고 하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3, 3, 5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론상으로 따져보자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이 4파는 1파의 고점만 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론상 375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상 수치로 보자면 이 파형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여기 상황을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를 하기에는 여기 있는 마지막 파형이 그러면 급격하게 올라갈 무언가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형태가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3, 3, 5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형태가 지금은 5파가 나오는 게 맞고, 지금 제가 보는 기준을 보자면 1, 2, 3, 4, 5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형했다가 끝났다, 여기서 파형 해석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지금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은 아래로 내려오는 파형 자체가 횡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즉 1파, 2파 이후에 여기서 2파가 3, 3, 5 형태로 길게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횡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서에서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인버스를 좀 매수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 다시 이렇게 박스권이 될 수 있으니까 트레이딩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능하신 분만 하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상단의 옵션들을 가지고 제가 옵션들을 만들어 보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구나 라고 본 것이고, 하락 1파 이후의 반등을 현재까지는 3파 형태로 보이니까, 혹은 5파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조정, 다시 반등, 이런 식의 형태든지 이런 식의 형태든지 N자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위에 있는 시그널만 보고 그러는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5파로 봤을 때 5파로 해석하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파형 해석을 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를 전체 5파에서 어떤 한 부분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보조지표를 보든지 파형 해석을 보든지 이건 새로운 파형이 시작됐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도 하락 중 반등인데, 이 반등이 이런 식으로 조정돼서 옆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박스권 상하단을 만들어 두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25에서 323, 하단 같은 경우는 311에서 312 정도가 되겠네요. 그 중간에 있는 318.59를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파형을 그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한국 시장과 비슷하고 상단에 보셨던 많은 이정표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 반등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파형 형태가 앞선 형태들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3파, 3파, 5파 형태로 해서 상하단을 막아놓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이 조금 더 높으니까 하락을 조금만 해보고 다시 5파로 올리면서 상하단을 이런 식으로 막아놓고 왔다 갔다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옵션이 하락 이후에 반등, 그리고 다시 하락이 다시 시작된 거라면 여기서 5파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1, 2, 3, 4, 5로 떨어질 거니까 여기는 장기적으로 5파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 형태가 기존 저점을 뚫고 내려가서 강력한 5파를 만들어야 되겠죠. 5파 만들고 반등, 다시 하락, 이렇게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 형태가 또 다른 게 있었죠. 3, 3, 5 형태고 여기가 3파이다 보니까 3파 형태 되는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 이게 3, 3, 5 형태일 수도 있고 5, 3, 5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5, 3, 5. 5, 3, 5 형태니까 여기에 나오는 5파가 하락으로 내려가기 위한 5파와 같은 5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인 카운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석상 나올 수 있는 가능한 확률이 높은 것들을 찾아 나가면서 옵션을 줄여 나가야 돼요. 방금 파형 해석만 보자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돼요. 자, 오늘은 파형 해석을 하는 방법과 시장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정표들 간의 시나리오를 맞춰보고 파형 해석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최대한 맞춰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후원인들께서도 꼭 해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시황방송보다는 교육 영상을 꾸준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교육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꼭 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제 영상을 꾸준히 다시 봅니다. 혹시 제가 빼먹었거나 좀 더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꾸준히 확인을 해요. 꾸준히 확인하면서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을지 없을지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꾸준히 보시면서 시황 해석에 대한 스킬들을 꾸준히 익히신다고 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지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석하시면서 이제는 마일스톤 없이도 해석을 해보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P51을 처음에 시작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한 번 더 시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